요즘 정말 화제의 주식이 있죠. 바로 카카오 주식입니다. 작년 같은 시간 대비 무려 3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이루어내서 가장 최근에는 네이버 주가마저도 꺾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카카오 주식 이야기라면 이렇게 거품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요. 과연 최근에 카카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런 주가는 버블은 아닐까요? 포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식의 시가총액이 70조 원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 중에서 3위, 4위를 다툴 정도의 그런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카카오의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카카오의 주가가 거품이 아니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카카오의 주가는 잠깐의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큰 주가의 상승으로 보답해 왔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카카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카카오는 연이은 인수합병으로 계열사가 무려 105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열사의 숫자는 재벌급이 아니라 재벌 중에서도 독보적인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SK 다음 가는 숫자라고 해요. 카카오의 계열사들을 살펴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열사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계열사들이 연이어서 대박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난 암호화폐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열풍 속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시세 차익을 거둔 소수의 개인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래 규모가 상승해서 수수료 수입도 정말 큰 폭으로 뛰었던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장 크게 웃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업비트라는 회사인데요. 저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사실인데 바로 우리나라의 그 업비트가 전 세계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거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분들 비트코인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규모일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그렇게 대박을 낸 업비트의 소유주가 카카오였다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카카오는 업비트의 대주주로 무려 주식의 23%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 중개를 통해서 수수료로 영업이익을 1분기에만 5,400억을 거두었다고 하니까 카카오가 투자한 여러 계열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성공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정말 주목받고 있는 회사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제는 굉장히 친숙해진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가 가진 여러 계열사들 중에서도 하나의 계열사인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금융 지주회사들 중에서 1등이었던 KB금융을 넘어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4개의 금융 지주회사 이 모두를 합친 금액보다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프라인 지점 한 번 있는 걸 못 봤는데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수많은 지점을 거느린 기존의 금융 지주회사들보다 시장 가치가 높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실제 숫자들을 놓고 보면 그런 시장의 평가가 조금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카카오뱅크는 1,0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던 그런 의구심이 드는 회사였는데요. 2019년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더니 바로 2020년 작년에는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은행의 가능성을 보여준 회사가 되었죠. 인터넷 은행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가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카카오뱅크를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매달 기록된 이용자 수가 정말 숨도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오르는 그런 모습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은행사들 간의 경쟁 구도가 인터넷 은행 회사들의 경쟁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주식도 살 수 있고 또 보험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금융의 모든 서비스들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금융 전 범위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카카오가 금융계의 신입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공룡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카카오의 행보를 종합해보면 마치 예전에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직관적이고 심플한 그런 소통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어떤 큰 하나의 플랫폼을 형성해주고
너희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두 구비해 놓았으니 이 안에서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카카오 월드 플랫폼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미국의 아마존처럼 생활의 전 범위의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아마존만으로도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도 느껴집니다. 한국의 또 다른 대형 IT 기업 네이버를 카카오와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최근 네이버의 주가는 카카오의 주가의 행보보다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카카오가 몸집을 불리는 방향으로 성장해왔던 것과 달리 네이버는 최근 5년 동안 실리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계열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카오의 몸집을 불리는 투자가 굉장히 좋은 성과들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 없지 않냐 하면서 주가가 부침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가 현재 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운용을 잘한다고 손꼽히는 블랙락조차도 카카오의 지분을 무려 5%나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 카카오 주식에 믿겨지지 않는 강세장 속에서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카카오의 주가가 3분의 1이었던 작년에도 주식이 조금 비싼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조금 있었는데요. 역시 주식으로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이렇게 탄탄대로만을 걷는 것은 아닌데요. 카카오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용 IT 기업이 되어가자 카카오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각 미국에선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회사의 큰 성장을 위해 임직원들이 긴 노동 시간을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내부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가 진정으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꿰뚫는 그런 빅테크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사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런 외부와 내부의 문제를 잘 봉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카카오에 비해 최근 주춤한 줄 알았던 네이버가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요. 바로 물류시장의 전통 강자 신세계와 손을 잡고 국내 유통시장의 쿠팡을 넘어선 1위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더욱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곧 기회가 된다면 이런 네이버의 미래 유통 전략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카카오 주식 거품이다 라고 할 때 살걸.